언론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이시바가 온건파다. 맞습니다. 역사 인식도 그렇고 네. 온건파고 뭐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시바가 뭐 실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냈고 네. 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좋은 수준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해왔어요. 자 네. 이렇게 볼 때는 한일 관계가 좀 달라지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일단 자민당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준도 포스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 자민당의 총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 키시다의 노선을 네. 기본적으로 답습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왜냐하면 마지막에 키시다파가 네. 태고 이시바를 찍었기 때문에 아 키시다의 위향을 많이 고역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요? 네네. 그리고 예. 키시다도 원래는 준도 포스예요. 기시다 예, 키시다 전 총리 자체가. 자체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도 아베 노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우적으로 갔죠. 네. 막 극우라기보다 자민당의 결정에 달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시바가 여기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너무 기대하기가 어렵다. 아. 그러니까 너무 그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바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제3자 변제 같은 것도 네네. 다시 뭔가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전범 이야기가 기업들이 또 예 그렇죠 나올 거 배상하고.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면은 있기는 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무르코베 파는 네. 재워질 것이다라는 것은 일본 쪽의 기업이 좀 배상금을 내는데 네.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아하. 이런 면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예. 이시바가 좀 협력해라라고 하면 오히려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총리가 바뀌면은 뭔가 확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봤던 건 사실인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 총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또 이시바의 신념 중 하나가 네.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게 아주 강해요. 그래요. 예, 그 사람이 국방 장관을 3번 정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오타쿠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군사 문제 전문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아시아판 나토 네. 이야기도 그 얘기를 했고요. 하더라고요. 네, 이거 계속 내용을 보면 아베도 키시다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더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네네. 그 사람이 뭐를 말하고 있냐고 하면 먼저 대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동맹 관계를 아시아에서 만들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8월 중순에 대만으로 갔어요. 네. 대만으로 가면서 지금 민진당 쪽에 전통하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전통하고도 면담을 해가지고요. 네. 자유민주주의 대만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대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강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시바가 먼저 9월 27일에 자민당 전쟁가 되었을 때 네. 중국 쪽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만에 간 사람이다.
물론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이 네. 그 누구도 대만에 가서 특히 가장 위에 있는 사람하고 대담한다라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그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시바가 자민당 존재가 되었을 9월 27일에 즉각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중국에서 민감하게 또 반응을 민감하게. 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 또 기시다는 한국의 이름을 많이 거론해요. 그것도 아시아판 나토에 한국이 들어와야 한다. 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한국의 이름을 기시다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을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아시아판 나토에는 인도, 한국, 그리고 필리핀, 네. 뉴질랜드, 호주, 거명. 일본, 예. 그리고 물론 미국도 나토니까 음. 아시아판 나토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여서 미국의 핵을 공유해야 되겠다. 말씀 들어보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판을 짜가지고 중국에 대항하겠다. 굉장하죠. 예. 핵 공유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이 반대하니까 핵 협의체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또 9월 27일에 존재가 되면서 미국의 헤드슨 군사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기고문을 냈어요. 바로 자신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네. 그 조공 하에 뭐 그 전에 원고는 다 만들어져 그렇겠죠. 있어가지고 예. 존재가 된 다음에 그것을 발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야.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것이 일본에 분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일본을 돕는다. 네. 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일본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이게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사력 이제 자위대 네, 넘어서서 이제 군대를 그렇죠.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기 있군요. 위해서는 예. 헌법을 개정해야 아하, 된다. 아하. 제9조. 네. 그러니까 제9조의 자위대라는 것을 일본 군대 이름으로 이름은 자위대이지만 네. 명기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베의 주장하고 똑같아요. 아베는 일본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위대 이름을 그대로 쓰자.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기시다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시다는요 말을 뿐이었어요. 네. 그 헌법 개정이라는 거 그 사람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역사에 남는 일이죠, 사실은. 예. 네. 그리고 혹시나 마지막에 국민투표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부결될 경우는 자민당에게 지면타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도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베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실. 네. 네, 그 아베하고 또 아베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시바예요. 예,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성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한국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예. 전향적인 입장 보이고 그러나 있는데. 그거 있다 하더라도 아시아판 나토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문제네요, 지금은. 네. 또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계속 말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를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이려는 네, 그런 네.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근데 일단 그 아베하고 그 현재 이시바의 일단 본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고 하면 아베는 그렇게 하여서 사실 중국하고 싸우겠다죠. 네. 기본은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쪽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지켜야 한다라는데 그러니까 방어적인 입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데 이시바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시바의 논리는 지금 그러한 동맹 관계가 미국하고만 있고 미국은 멀리 있고 네. 일본의 위급 상황에서 미군이 계속 도와준다라는 보장이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하고 일본을 지키기 위한 동맹 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네. 네, 이것도요. 계속하면 그러면 일본을 공격하는 나라가 어디냐? 사실상 러시아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러시아를 러시아. 의식을 한다. 네. 일본이? 왜냐하면 그 러시아하고는 그 옛날에 로일 전쟁도 했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본의 그 앙금을 안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네. 옛날에 패배했기 때문에. 어. 네. 그리고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네. 러시아의 여러 사람들이 힘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푸틴의 대변자들이요. 홋카이도는 러시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 영토 전쟁으로 갈 수가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서 걱정은 네. 혹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이겼을 경우 대우크라이나에서 예. 그 다음에는 일본의 홋카이도가 아니냐. 어. 그래서 30년 만에 미일 홋카이도 네. 군사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미일 간의 군사 훈련이 30년 만에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아까 중국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본이 가장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자. 예, 그래서 혹시 러시아가 홋카이도에 침공할 경우는 한국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맹 관계가 되면 예. 한국군은 정확하게 홋카이도로 가야 돼요. 동맹이 되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거기 싸움이 일어나면 네네네. 동맹이니까 가야 되는. 예. 그러니까 이시바의 생각은 평화주의적이지만 네. 그러니까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럼요. 문제들이 놓여져 있고 결국은 아베가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네. 아베도 그런 일본이 혹시 침공 받을 경우는 그 여러 나라의 네. 그 협력 필요하다. 그러나 아베라든가 스가가 말할 때는 뭔가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는 먼저 선제 공격 개념, 그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든가 이거 반격 능력이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것을 또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침략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시바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고 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아.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내용상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뭐 이 네. 주변 나라 특히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네네. 아시아판 나토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향한 네. 압박을 계속 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동맹으로 가자라는 얘기에서 했을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그러니까 같기도 동맹이니까 하고. 네. 혹시 한국이 어느 나라하고 그 교정 상태가 되면 또 일본이 도우러 가는 오고, 거잖아요. 자위대가 오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동맹이니까요. 지금까지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고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또 상륙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이시바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평화주의자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을 네네네. 수 있다. 일본 국민들한테는. 네. 야, 이것도 간단치가 않네요. 예. 새로운 이거는 총리가 들어섰는데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이시바가 어제 한 이야기가 이번에 내각은 예. 설득과 공감의 내각이라고. 설득과 공감의 내각. 그 새 내각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네. 우리가 주목한 것은 결국에는 이 안보 쪽을 강화하는 네네. 그런 내각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던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새 그러니까- 내각도 이제 평가를 하면서 가져오면 저희가 예. 예. 그러니까 설득과 공감의 내각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러나 외부에 대해서도 설득하면서 공감을 얻고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네. 그 일본의 급반 장관 그러니까 방위선 장관이 누가 됐는가 혹은 그 외교부 외무선 장관이 누가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다 되었는데요. 음.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누군지? 아니요. 누굽니까? 예. 먼저 그 급반 장관은 그 나카타니 겐라고 하여서 이분은 그 아베 내각에서 이미 방위선 장관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아, 아베 때 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왔으니까 네네. 그 계승한다는 느낌이 예. 나네요. 네. 그러나 물론 그 아베파는 아니고요. 네. 케파로서는 그 바보리 온능 무파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사상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시바가 그 촌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 네. 협력을 해줬다라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오키나와에 있는 그 미군이 좀 더 네. 일본 자위대하고 협력하여서 결국은 그 대칭무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이 사람의 지론이고요. 아하. 예. 그리고 그 여러 면에서 일본의 급반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아베 신조가 국회를 통과시킨 집단적 자위권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이고요. 네. 그리고 일본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여기에도 찬성하는 그러니까 아하. 이시바하고 그런 면에서는 같은 그렇네요.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다시 그런 식으로 급반 장관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외무선 장관이 누구냐? 네. 이 사람이 아베 시절에 급반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 이와야라는 이와야 사람인데, 다케시? 예, 이와야 예. 다케시.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급반부 장관이었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그 조개기 문제가 있었죠. 예. 예, 그때 그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은 자꾸 일어나는 그 실수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있으니까 문제 삼지 맙시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주무장관이 그렇게 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당시에? 네, 그러나 아베가 그때 아니다. 아하. 한국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다 내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일본안에서는 이와야는 강연파가 아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화적인 네. 그러니까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허. 그런 사람이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됐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그 한국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래도 일단 급반부 장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급반부 장관하고 협력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준적이죠. 네. 그 한국하고의 역사 문제는 좀 유화적으로 나오고 그래도 급반 문제는 이거 기시다 네. 이상으로 강화하겠다. 야.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 독도예요. 독도 결국은 독도. 독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네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생각
또 이시바 총리의 생각, 이 내각의 생각은 변함이 없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 일단 자민당에서 나온 촌이기 때문에 네, 자민당이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내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약의 차이, 그러니까 톡토는 일본의 고유 용토다라는 그러한 그 일본 쪽의 주장을 일단 말할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뭐 민주당 총리가 나와도 민주당 총리 일본의 때는 이렇게 주장이니까. 말했습니다. 예. 톡토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현재까지의 생각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톡토가 일본의 고유 용토라고 직접 말하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않고, 안 했다. 네네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이시바도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톡토가 일본의 용토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허. 예, 잘못하면 그게 이시바 내각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후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있죠. 이 한국하고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을 경우는 어차피 독도 문제라는 영토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럼요. 예, 네, 영토 문제,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 어떻게 동맹을 합니까? 그건 말이 동맹 안 절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기시다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60주년 내년 한일 수교 예. 예 60주년 60주년이죠. 이때 기시다는 한일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네. 저번에 마지막에 한국에 와서 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네. 이거는 한일 군사동맹 만든다라는 이야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기시다의 영향력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시바 내각에서 처리를 해 나가는지 혹은 그 부분은 말하지 않고 군사동맹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협력 가르지. 정도로 갈지. 네네. 그거는 현재하고 같은 입장인데 그 경우는 먼저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미루고요. 네. 예, 미국하고의 관계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암에 네. 일본 자위대가 주둔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예. 자위대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미일 군사동맹도 이제 사무적인 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국하고 미국의 군사동맹하고 같은 수준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미국 쪽에서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 전쟁을 했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예. 우리 한국이 볼 때 일본은 항상 헌법을 개정하여서 군사동맹으로 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네.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나 미국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본군 부활을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따라서 움직이는 자위대. 그러니까 아베가 했던 집단적 자위권.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 안에서 동맹이 위험해질 때는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으로 미국을 돕는다. 거기까지만 허용하고 싶은 거죠. 아하. 근데 만약에 일본이 공격을 받고 러시아랑도 싸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네네. 미군도 이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을 지킨다라는 그게 미일 동맹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또 계속 산생해 보면요. 마지막은 10일 정도 지나면 계속 전쟁을 하르지 마르지는 네.
그때까지는 그 주일 미군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지나버리면요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지금 그 일본이나 한국에 네.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특히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먼 데 있고 네. 거기는 그 한국이나 일본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공화당 쪽에서 그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위원, 네. 하원 쪽에서는 그 공화당이 강하기 때문에 음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게 또 강화가 돼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예. 일본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라는 이야기가 아하. 또 나오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예. 이걸로는 안 된다. 혹시 불안하다. 미국이 안 되더라도 예. 우리 가까이에서 지켜줄 수 있게.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다른 예. 나라가 일본을 돕기 위해서는 일본도 헌법을 개정하여서 다른 나라 지금 일본이면요 다른 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어요. 없죠. 예. 예, 평화헌법이 평화헌법이니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시바의 생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각도가 달라요. 네. 그 아베라든가 그러한 극우적은 그 일본이 다시 부강하고 그 과거의 영광, 그 식민지를 많이 그 가졌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한 침략적인 일본군을 생각하는데 이시바는 어디까지나 일본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번에 연설을 하면서도 안전한 일본을 만들겠다.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도 네. 그렇다면 이게 헌법 개정 필요한 거 아니냐. 국민투표에서 예. 이제 50% 넘으면 이게 헌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시바 총리가 새 내각을 꾸리면서 설득을 강조했다는 것은 네네.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각 자체도 방위상을 역임했던 사람들 데려 쓰고 네네. 그리고 한국과의 갈등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우리나라를 설득할 수 있는 또 그런 그렇죠. 외무상을 안치고 그렇죠. 이거 굉장히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조를 짰네요. 그 사람은 상당한 이론파입니다. 이시바는 그러니까 너무 상세한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가면서 이번에 내각의 네. 관료도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간단히 맞습니다. 봐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